그럼 2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1분에 3장씩 날아가겠습니다. 항저우에 왔는데 절강성이죠, 절강성. 그 뭐냐,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탄생한 곳도 이곳이고, 이번에 그 뭐 딥시크라고 해가지고 AI 그 한 대 있잖아요. 거기 여기에요, 이 동네.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비교적 인재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왔는데 그 왜 절강이라고 하는지 그 시내에 큰 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가다가 그 직각으로 꺾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강이라고 그랬더래요. 이 절강성을. 자, 그래가지고 함재 갔더니 그 태감이 있어요. 태감. 여기도 그 이 실제 실권을 잡고서 움직이는 사람이 환관이고요. 환관. 이 북경에서 파견한. 자,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묻으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나라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하고 하니까 과거 시험을 초장, 중장, 종장 3번 시험을 치는데 그 초장에서는 사사오경하고 중장에서는 부, 표, 기 중에서 2편 시험하고 이거는 뭐 시 이런 겁니다. 3번째는 종장에서 책문, 이 정책 그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33명을 뽑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적인 시험들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당신의 문장의 체질은 어떻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인포메이션이에요. 조선에 대해서 아는데 표. 이 표는 그 중국 황제한테 보내는 그 글이에요. 그거는 원나라 송나라 때의 문체를 따르고 로는 학술적인 논. 이거는 당나라 송나라 때 거를 따지고 의는 이거 의례에 가는 거죠. 이건 오경의 글을 따르고 그 뭐를 따지고 궁구하는 철학적인 거는 사서의 글을 씁니다. 이런 그 인포메이션이 다른 데서는 찾기 힘든 거예요. 이 조선에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네가 우리가 지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북경에 이제 그 해부를 이제 해서 이제 가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물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알려주면서 북경에 그 보고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내가 알려주는데 다른 데 누설하지 말라고. 이 누설하면은 충분하게 되어 있으니 이 말할 수는 없다고. 이걸 미리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얘기 알려준 거를 걸리면은 군대 가서 저기 그 고생을 해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충분히 그 벌 주는 겁니다. 군대로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것이 큰 벌 중에 하나였어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이 충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서 며칠 있으면 심사를 갔습니다. 이 조선에서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스템이 하나인데, 이제 그걸 연구하는 학생이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김진성이라고. 자, 뭐 황하집 얘기도 하고, 그, 그, 그 중국 사람이 물어봤어요. 황하집이 있는데 아냐고. 그러니까 이 치부가 황하집의 시까지 하나 딱 그 읊었어요. 황하집이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중국을 그 사모하면서 지은 시들 아니에요. 이 당시 지시들이 이걸 외우고 다녔어요. 외우고. 외우고서 하니까 역시 너네는 그 중국하고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미 의논이 정해져서 이 관리를 하나 이제 보내서 북경에 보내가지고 그 이제 절차를 밟게 했다고 하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주에 그래서 고벽이 말하고 우리 항저 서쪽에는 고찰이 있는데 이름을 고려사라 합니다. 오송 때 고려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치면서 세운 절입니다. 이 튜브에 그려보면 고려사라 할지 고려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이 여러 곳 나와요. 그래서 이 고려사라는 절이 항주에 있어요. 항주에 있는데 제가 여기 대해서 쓴 논문을 제가 한번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저도 처음 알았어요. 고려사라는 절이 항주에 있는 거를. 그 고려가 생각보다 외국하고의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고려가. 고려도 500년 안에요. 500년. 엄청난 세월 동안인데 중국에 고려라는 말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조선보다 훨씬 더 이제 개방적이고 활발했던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환하기로 이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저에서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적어놨다 하면 이제 있었어요. 됐어요. 자, 항저에서 이제 떠가지고서 북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북경으로. 그래가지고 가흥이라는 데를 이제 지났고요. 가흥을 가면서 그 자기가 그 지나와갔던 곳에 그 풍물이라 할지 뭐 지리 이런 것들을 어 계속 적고 있습니다. 역승 여기에 있는 관리 한 사람이 그 시를 지어줘서 자기도 화답을 했는데 말하기를 그 우리 조정에 이런 관리가 낭중이라는 관리 이름이에요. 그 직책이 이름인데 이 직책 이런 두 사람이 조선에 가서 황하집을 저술했는데 그 서거정이 맨 첫 줄에 있었습니다. 그 이 시에 서거정이 쓴 시가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관리가 아닌데도 이 중국 사신들이 일본에 조선에 갔을 때 조선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송해서 중국을 칭송해서 쓴 시를 여기 강에 있는 데 있는 관리도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황화집이 중국에는 굉장히 알려져 있고 예, 자기네들 칭송하니까 뭐 기분 좋게 외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강현을 지나서 소주에 갔어요. 소주가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소주가 이 실크산업의 그 본산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촌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여기에 도읍을 정했던 왕들도 있었고 집들도 이제 엄청나게 화려하게 돼 있고 제가 항주 가서 어 저기 뭐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운전사가 막 항주를 자랑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상여 텐탕 샤요 스항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이 땅에는 밑에는 이 소주하고 항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에 천국이 항주하고 소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항주하고 소주가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주가 어떻다고 뭐 소주가 누가 해서 성을 쌓게 했고 성둘레는 항주와 뭐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뭇이 있고 뭐 등등의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묻기를 당신 나라에는 무슨 장기가 있어서 수나라하고 당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 수나라 수양제가 왔다가 실패했잖아요. 고구려 쳤다가 그다음에 당나라 당태종이 왔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고구려 치러 왔다가. 그래서 안시성 싸움이라고 유명한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시성 그 영화도 아마 있던 것 같은데 잘 만들은. 그러니까 그 뒤에 조그만 나라가 그 큰 나라를 이겼냐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묻고 뭐 그런 겁니다. 가다가 창문 밖에는 호수가 있는데 예전 이름은 고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고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승나라 원풍년간에 건축했는데 고려에서 조공하던 사신을 대접하던 곳이었습니다. 아, 그 영파라고 있었어요. 영파, 닝보. 거기에도 고려관이라고 있었어요. 고려관. 그 이름이 그대로 아직도 있는데 고려 때 사신들이 그 영파에 도착해가지고 이쪽까지 온 거예요. 소주나 황주 이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고려라는 이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소주는 옛날 오나라 도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바다 육지 진경 보물 중에 이런 것들이 있고 천하에서 강남으로서 번화 장소를 삼고 강남 지방 중에서도 소주와 항주를 제일가는 주로 삼았다. 그 소주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 세계적인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파리에 가면 그 박물관을 그 설계한 사람이 설계한 그 박물관이 있어요. 소주에. 아, 특이한 박물관이 있어요. 한번 가보실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 북경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자꾸란 말을 쓰시는데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자꾸라고 한다고 그게 고인이라는 뜻이라고. 근데 당신 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물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몰라. 물고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물은 일이고 고는 없음이니 죽은 사람은 다시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 지금 한국에서는 작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작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작고 말씀에 당시에는 작고란 말을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조선에서는 물고라고 이제 했던 거죠. 물고. 조선 시대 때는 기록에 전부 물고라고 씁니다. 근데 같은 한자라도 지역이 옮겨지고 그러면은 그 뜻이 완전히 다른 서로 통하지 않는 그 단어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 관복도 중국어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주 창조에 이르렀어요. 거기까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그 우시라고 하는데 무석현을 지났어요. 무석현에 그 지났는데 무석현이 또 중국의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게 그 우시라는 무석이라는 시가 있는데 어, 명나라 말기에 독림당이라는 유명한 당파가 있어요. 독림당.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독림당이 있는데 그 독림당의 본거지가 그 무석에 있는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이제 거기 지나서 얘기만 듣던 데를 지나면서 감격해가지고 이제 적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러다 양자강에 이르렀어요. 양자강에. 자, 양자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또 가는 겁니다. 근데 강 가운데에 이르니까 이 돌고래가 떼를 지어서 달아난 듯이 하였습니다. 그 돌고래도 살아있고 양자경이 그때 얼마나 컸는지 물이 얼마나 이제 깊고 그런지 그 민물에 사는 고래가 있습니다. 그 고래가 있었다. 그 봤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양주를 지났어요. 양주 이것도 이제 유명한 동네인데 이게 이제 양주는 그 주원장이 이제 활동 시작하는데 양주가 명나라를 세운 여기 이제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도자기로 그래가지고 그 양주를 지나면서 감격 여기 뭐가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그 화해안 그 해안을 지났어요. 해안을 그 이선생은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작년에 만났던 그 남경대학서 그
영화 전공한다는, 북한 영화 전공한다는 학생 집이 여기에요, 여기. 화양. 아주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니까 이 사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명이 어디고 뭐가 있고 한 얘기를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 가본 적은 없는데 이쪽 지나가면서 감격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비주는 옛날에 담자나라 담자나라인데 성의 동쪽에는 담자묘가 있었으니 곧 공자의 자아가 관직에 대하여 물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누구한테 뭘 물었는데 그 장소가 여기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 근데 그거 지난 거야. 예. 이제 그걸 적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쭉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서 이 북경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화ян을 지나가지고 태안이 산동성인데 이 태산이 있는데 태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태안하고 이 진암 이쪽 사이에 취부라고 공자가 그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취부. 공자가 지금 사당이 있는 데죠. 그래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덕주 여기가 그 있는데 여기에서 조선 임진왜란 때 중국군이 왔을 때 여기서 양식을 여기서 실어 왔어요. 여기서 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배를 태가지고서 압록강까지 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천진해서 북경까지 이제 가는 그 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노국이었습니다. 그 공자의 나라였던 게 노국. 산동을 지나면서 바로 저 산이 공자께서 태어나신 이구산이라고. 공자가 태어난 산을 봤어. 처음으로. 이렇게 썼지만 이 사람은 속으로 엄청나게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태어난 산을 봤으니까. 저 산은 또 태산이라고. 태산 봉선이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여기 군주들이 직접 가서 제사도 지내고 관리들을 보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태산에. 그리고 그다음에 취부. 이게 이제 공자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취부. 거기를 경영해야 됐다고. 그 태산이 그 계단이 6천 개인가 7천 개가 되는데 걸어서 올라가기 무지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직 못 가봤어요, 태산을. 이제, 이제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어디서 봤더니, 무슨 로봇을 이용해가지고서 발에다 끼고서 올라가면 더 쉽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역을 지나고 태감이라는 사람이 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감이 있습니까? 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이 환관이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요, 이게 서북지역 20리 가량의 행린태가 있었으니 이는 노나라 애공이 사방에 사냥 가서 기린을 잡았던 곳으로 지브금의 가상현체왕입니다. 노나라가 언제예요? 옛날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이 무슨 기린을 잡았다는 곳이 여기라는 것도 책으로만 알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쭉 가서 그 임청현 관음사 여기도 이제 이 중국의 그 양자강서부터 올라오는 운하가 북경까지 가잖아요. 북경까지 가는 중요한 운하에 물건 내리고 싣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 가다가 요동 사람들을 만났어요. 요동서 온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요동 사람들이 청주, 뭐 두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들을 대접했어요. 대접하면서 그 하니까 이 최부가 그 요동하고 우리는 가깝다고 원래. 요동은 원래 고구려의 도읍지였는데 고구려가 지금 우리 조선의 땅이 되었으니 땅의 연형은 비록 달라도 우리는 같은 그 풀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반가워하는. 근데 거기 약간 뼈도 있어요. 뼈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북쪽 가면서 이 하수 이 물에 시체가 막 떠다니고 이런 거를 이제 본 거예요.
보면서 알아보니까 모두 도적이 죽인 거라고. 흉년이 들면은 그 도적이 돼 가지고서 서로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양자강 지역하고 산동으로 가면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부터 인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지, 얼마나 거친 동네인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그 거기 사람이 말하기를 중국의 인심은 북방은 아주 강폭하고 남방은 아주 유순하다고. 그 영파부의 도적 사람들은 강남 사람인 까닭에 너네들을 살려줬다고. 만약에 니네가 산동쯤에 와서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니네 벌써 다 죽었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남하고 강북의 그 차이를 이제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덕주를 이제 지나고 그 이 묻기를 당신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접할 때 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최부가 조선에서는 우리는 차를 안 하고 술로 사용한다고. 중국은 어디 가든 무조건 차잖아요, 차. 그 서로 사람들 만나 가지고 대접할 때 차를 한 서너 잔 마셔 줘야 돼요. 그래야지 좋아하지. 차 안 먹으면 안 돼. 이 차를 대접하고 그러는데 이 조선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당시에 그 중국의 풍속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등등 황제들이 뭐 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천진을 지나서요. 천진. 네, 천진이 이제 북경 옆에 있는 도시죠. 요 천진이 지금도 천진인데, 이 천진이 우리가 천진이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천진시의 면적이 경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도. 천진시의 면적이. 예,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시가 하나라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드디어 그 저희가 그 익숙한 북경이 옥화관에 들어갔어요. 옥화관에. 옥화관에 그 회동관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건물이 밑에는 남관, 이것이 이제 옥관. 이 조선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는데 여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부, 국방부에 가서 이제 그 이제 보고를 하고서 여기서 또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상서, 이 장관이에요. 장관하고 그다음에 좌시랑, 이것이 차관인데 이 사람들도 앉아 있고 여기에 있는 관료들이 이제 쭉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낭중, 이 낭중은 관직 이름이고 대시인데, 대시, 그 대호라는 사람이 이제 묻기를 너네 죽은 사람 없냐고 하니까 그 바다와 같은 황제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목숨을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전부 은혜를 돌려야지만 이제 북경서 조선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당신네는 뭐를 배우냐? 애들을 낳으면 수학을, 그다음에 가래를 가르치고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 표례에 관한 일은 예부에 그 소속이 있는데, 예부에 뭐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서 뭐 죄도 받고 이제 그런 중국의 관례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부에 가니까 말하기를 당신 나라에서 연행사 연행사가 이곳에 이제 올 텐데 만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가야 된다고, 집에 아버지 상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아는 사람들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런 거요. 이런 건데 뭐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해동관에서, 그 옥화관에서 유구 오키나와 사람들도 만났어요. 류큐. 어, 유구국의 사람들도 이제 그 북경에 와가지고 교류를 하고 뭐 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조선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서로 필담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데, 이 가장 자세한 유구국하고 월남 쪽하고 만난 그 기술을 한 사람이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7세기 초에 이수광.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예부에 나와서 뭐 등등등등 그 절차를 이제 밟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변관에 있으니까 국자감 생원들, 학생들이 와서 그 만나기도 하고, 이제 국자감이 그 조선으로 말하면 성균관이 되는 거죠. 근데 옥화관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 그래가지고서 그 어떻게 잘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요동에 배들하고 이제 거주하면서 의주에 내왕하고 나도 고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려에 있는 거예요, 고려. 그 조선의 이제 조선의 후예가 되는 거죠. 고려 때 후예. 이만큼 이제 요동으로 가면서 그 조선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나이 13세 때 아버지께서 별세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거주했는데 그 이 여진한테 약탈이 돼가지고서 아니 여진에 이거는 저기 몽고입니다. 몽고. 갔다가 몽골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또 사람이 와 만났는데 조선말을 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신으로 6번이나 조선에 갔다 왔는데 그 재상 서거정을 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서거정이 그 같이 이제 치부하고 일한 적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국 사람들이 이제 간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고 왔는데 일본 선물이 일본의 부채하고 이 방석을 이제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유국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국왕께서 20년 전에 내 아버지를 조선에 보낸 적이 있다고. 그래서 조선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 많은 대우를 받고서 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만나서 반갑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 전기에는 그 유구국하고 조선이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왜 교류가 있었냐면 이 표류가 돼서 그쪽까지 흘러가면은 유구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서 조선에 데려다 줬어요. 그럼 조선에서 답례를 하고 약간의 교육도 하고 그래서 유구하고도 저 교육이 있었습니다. 조선 그 전기에는. 그래서 예부에 가서 그 황제한테 아련할 그 것을 통보받고요. 황제를 아련한다는 게 그 뭐 직접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먼 발치해서 엎드리고 앉아가지고 그 감사하다고 하면 그 동작을 취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궐에 들어가서 이제 상을 받아왔는데 상이라는 게 전부 황제가 내린 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들이에요, 옷들. 옷을 이제 바꿔서 이제 입고 가서 그 황제한테 이제 사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황제 은혜를 이제 베푼다는 명목으로 옷을 주고 그 옷을 입고 그 자금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식에 이제 참여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궐에서 황제의 은혜에 살해하였음. 그래서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뭐 꽝하고 북을 치니까 여기서 5번 절하고 3번씩 머리를 조아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왔다 이런 거죠. 뭐 황제를 이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쪽을 향해서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이제 조아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그 일정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서 중국에서 이 관리 한 명을 붙여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 이제 보내는 겁니다. 옥화관에 있다가 그 왜 옥화관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가에서는 도교와 불교를 이제 숭상하고 오히려 유학을 숭상하지 않는다. 뭐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관철을 하고요. 그래서 해동관을 떠났어요. 이제 떠나가지고서
이 조선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넓은 이제 길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길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쭉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의주까지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돌아온 거죠. 파랗게 한 게 왜 제가 했냐면 제 희망인데 내년 5월에 4박 5일로 이렇게 답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심양을 이제 하려고 그래, 심양. 심양이 가서 마지막에 거기에 그 굉장히 한 뭐 5세기 이상 된 그 코리아타운에 있어요. 시탑이라고. 그러니까 시탑. 시탑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조선 사람들의 애환이 섞인 중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동네입니다, 여기가. 오히려 연변보다도. 그래서 거기도 한번 필드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청나라 황제들의 무덤도 보고 이렇게 이 단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압록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조선에서 오는 사신들을 만났어요. 조선은 이 여행사가 여러 번 오잖아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길에서. 그래서 만났다는 그 얘기를 하고 가면서 어디가 어디고 뭐가 있었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사인 조선에서 오는 그 관리들을 만났더니 벌써 그 조선의 왕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떠내려가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돌아올 거라고. 왜냐하면 중국서 이미 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다음 선물을 주고받고 한 거고 가다가 또 중국서 조선에 보냈던 사신이 조선에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전부 말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니까 전부 말에서 내렸어요. 머리를 조아렸는데 이 중국에서 보낸 조선에 갔다 오는 사신들이 이 사람. 한림 학사, 그다음에 급사중. 이 사람들은 이 명나라에서 중급 정도의 관리들이 중급. 그러니까 우리 치하면 계장급의 계장급. 계장급을 보내는 거예요, 조선에. 그래도 뭐 그냥 황제의 그 사신이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황제처럼 막 취급을 하죠. 황제 사신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 만났던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평부를 지나고 어디가 뭐가 있고 누가 뭐가 있고 뭐 어떤 이야기가 거쳐 있고 그래서 산해관을 지났습니다. 그 유명한 산해관을 지났는데 산해관에서는 산해관의 감독관이 한 명 한 명 그 서류하고 성명하고 불러가지고 대조를 한 뒤에 통과시켰다. 이제 엄격하게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영원 위성 그 아까 위가 이자입니다. 위. 여기가 말하자면 사단이 주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중요한 군사적인 도시입니다. 영원이. 여기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청나라로 넘어갈 때 영원 위성에 이르렀다. 광명이 여기가 요동의 군사 중심지입니다. 여기에서 또 사신을 만났어. 조선에서 오는 사신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데 조선 사신을 두 팀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조선에서 많이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사신을 만났더니 그 서정관이 말하기를 자네는 표류가 돼서 갔지만은 양자강 이남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너만 봤으니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고. 어? 너 운이 좋은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수태가 뭐 통돼지 이 중국은 이 소를 거의 안 먹었어요 예전에 전부 돼지예요 돼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중국은 육류가 가장 많은 게 돼지고 그다음에 양고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중국은 돼지 요리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돼지 요리가 가장 또 비싸요. 그 약간 뭐 훈제를 해가지고서 말린 거 있죠. 그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돼지 그 요리가.
그다음에 그 광명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에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태감, 한강이 가장 위야. 그다음에 총병관, 총사령관이 두 번째야. 이렇게 이런 거를 통해서 당시에 중국 사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양에 이르렀어요. 요양. 그 내년에 가봤으면 자세하게 가봤으면 하는 요양. 요양은 조선하고 가까운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조선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겁이 많고 용맹이 없는데, 조선 사람들은 활도 잘 쓰고, 아주 용감하다고. 이게, 이게 고구려의 옛날에 도입이었고, 그래서 요동 이쪽 가면은 조선 사람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는 거의 뭐 3분의 1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중국의 북부는 거의 뭐 국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 그다음에 여진, 몽고, 조선 사람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몇백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고려의 풍속도 많고 고려라는 이름의 이제 건물도 이제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총병관이 총사령관이 말 43필, 짐 싣는 말 15필 그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을 내보냈는지, 뭐 선물을 얼마나 싸가지고 오는지 해가지고서 그 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동에서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서 쭉 오는 길을 이제 하고 있고, 연산관이 이러니까 조그만 데는 천호, 그리고 연대장급의 사람이 이제 그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백호는 더 조그만 거고, 대대장급, 뭐 중대장급의 사람이 지키는 그런 곳에 이제 지나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조선을 향해서 와서 이제 팔도하에 이르고, 그 봉황산, 그 연행살 때 많이 봤던 봉황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그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잡록인데, 잡록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남쪽하고 중국의 북쪽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는 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는 중국을 선망하는데, 선망의 대상이 강남이에요, 강남. 양자강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약간 경멸했어요. 그 거칠고 그러다고. 그리고 그 자기네는 항상 아이덴티파이를 어디하고 했냐면, 이 양자강 강남, 그 항주, 소주 이쪽하고 이제 자꾸 아이덴티파이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음, 해주, 요동 등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 강북은 인심이 아주 거친다고. 그다음에 산동 그 북쪽에서는 한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약간 도적도 많고, 실제로 그 예전에 도적도 엄청 많았어요. 이 북쪽 지역은. 그다음에 산해관 동쪽, 이쪽 요동 쪽의 사람들은 성품과 행실이 더욱더 사나워서 오랑캐 등이 많았다고.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꼭 오랑캐가 아니라 자기네는 중국하고 같고 여진이나 몽고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셀프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강남에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이 사당을 세우고 정문을 세우고 뭐 등등 하는데, 그 평민들은 매장하지 않고 그냥 물가에 시체를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소흥부에 왔더니 백골 흙더미를 이뤘다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강북은, 근데 강북은 그 어, 강가나 밭에다가 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중국 가면 재밌는 게, 이게 기차를 쫙 타고 가면 이 밭에, 평평한데 밭에 밭 한가운데 묘들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그 산이 없는 데니까 뭐 어쩔 수 없겠다 싶은데, 근데 왜 꼭 밭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묘를 만들었는지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 것도
이 당시에도 벌써 나오잖아요. 밭가에나 마을 한가운데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무덤을.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거죠. 귀신을 숭상하고 도교 불교를 존숭하며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요. 뭐 약간 저기 약간 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조금 오버됐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선 조선에 대한 그 정보도 많고요. 조선 자기네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또 그 새로운 안경을 써고서 보기 때문에 거기 현지 사람들이 그 기사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 새로운 정보도 이제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역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최1급 자료입니다. 이거 최1급 자료. 누가 편찬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서 나중에 뭐 다듬고 해가지고 만든 자료도 아니고 자기 일상 매일매일을 쓴 그 비교적 솔직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좋은 그 연구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 생각엔 이런 것을 많이 알면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초해서 그 여러 가지 뭐 이론도 이제 구축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네, 궁금한 점이 네, 있는데요. 네, 그, 최부가 처음부터 표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 음, 일정 자체가 길 거라고 예상을 못 했을 거 네,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집까지 돌아오는 이 긴 기간 음, 동안에 이 기록을 방대하게 음, 기록했다는 게 되게 음, 놀라운데요. 음, 그 막 표류를 하는 과정이 거의 죽음, 막 이런, 막 음, 죽음을 막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도 계속 기록을 한다는 게,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게 음, 종이도 필요하고 네, 네, 어떤 소모품들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음, 막 배가 구멍이 나서 막 물이 들어오는 막 그런 음, 긴박한 상황을 매일 겪으면서도 기록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그 기록된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네, 이걸 끝까지 또 가지고 가셨을 음, 거잖아요. 네,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음, 놀라웠어요. 네, 그 이제 배에서 일어났던 일은 내린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기억을 했겠죠. 하고 뭐 했는데 그 뒤는 분명히 종이를 얻어가지고 이 기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 많은 거를 저거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이건 하나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록을 해가지고서 갖고 다니는 거는 그런 흔적들을 치유반 데서도 보지만은 다른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쓴 일기라 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진왜란때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그 7년 전쟁 동안에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일기를 썼어요. 오희문인데 그, 그 아들이 나중에 오인겸인데 영의정까지 해요. 영의정까지 하고 조선통신사로 그 일본에 왔다 가죠. 왔다 가는데 이 사람은 그 피난 생활을 해요. 피난. 짐 싸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 뭐 밖에서 그 비 맞고 자는 적도 있고 뭐 등등 하는데 근데 거의 하루도 안 빼나 거의 일기를.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필지를 보면은 그 빨빨한 메모 같아요. 메모. 원본을 보면은 이게 뭐 정서를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막 쓴 거예요. 썼는데 그걸 꼬깃꼬깃한 거를 어떻게 그 막았고 다녀가 나중에 또 공개 잡고 뭐 해가지고서 7년 동안에 일기를 썼는데 그 놀라운 게 뭘 먹었는지 메뉴도 다 썼어 메뉴.
뭐 장아찌에다가 밥에다가 뭐 오이 2개에다가 고추 하나 먹었다고 쓰고 뭐 술은 막걸리 한 잔에다가 소주 2잔 그 회를 쳐가지고서 무슨 고기인데 어떻게 하지 먹었다는데 그러니까 이 삼시세끼의 메뉴까지 전부 썼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통에 짐 싸가지고 쫓겨다닐 때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이제 엄청 귀중한 자리죠. 그때 누가 뭘 먹고 왔는지 깨알같이 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급할 때는 어떻게 먹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급할 때는 이제 그 어떤 거를 많이 먹냐면 그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빨리 그 밥을 국물을 끓여가지고서 그 버무려 가지고서 식혀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먹는 거 며칠 동안. 그러니까 약간 시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뭐 완전 상하지도 않고 약간 식초 같은 게 있으면 보존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식혜. 저는 식혜가 그 술로 만든 술을 식혜라고 알았었는데 단술처럼 한 거를 그게 식혜가 아니라 그게 식혜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먹는다. 지금 뭐 등등 해가지고 생생한 기록들을 남기거든요. 아주 그 통에 어떻게 그렇게 그 기록을 자세하게 남겼을까? 근데 아마 이쪽 치부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국물을 띄고 갔다가 표류가 된 것만 해도 불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43명이라는 그 밑에 휘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가서도 간다면은 자기가 변해야 될 일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이런 불행을 그냥 겪었을 뿐이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가지고서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를 지키는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네?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왕이 그럼 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저거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표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높았겠죠. 아주. 음. 화가 지금 많은데 음. 상황에 그 최부라는 사람이 이게 표류라고 하는 거는 기현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되게 뭐 흥겹기만 좀 그렇지만 본인이 나중에 그 남쪽에서 관리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목숨을 보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뭔가를 저는 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우리말로 하면 지성의 힘인데 어쨌든 저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산이라든지 이런 일이 완전히 사람을 덮칠 때는 쓴다든지 뭐 기억을 해보자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럴 때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수단으로 이제 글을 써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주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을 써서 자기가 이 표류의 뭐랄까요, 무게중심을 잡는달까, 자기 소임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못 읽었습니다. 못 읽었는데 앞부분에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 미스테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 사람 중에 처음에 구술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하고 그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의 씨, 이 안희와의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끝까지 궁금했는데요. 뒤에는 좀 적게 나온 것 같았지만 이 약간 날 죽겠다라고 하니까 기현 쌤 편집해 주신 거에는 1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이게 네, 1월 7일입니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 최부가 뭐
배가 부서졌냐, 키가 없냐, 너 체력이 좋지 않냐, 다시 줘. 이것도 있고, 그날에 누가, 물을 뺄 그릇이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칼로 그 속옷, 북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죽는 소리 하더니 그 와중에 북을 만들고 이런 캐릭터도 인상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친구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그 예측 가능한 여행에도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뭐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끌고 가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표류에 살아남았다라는 의미를 저는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랄까 이 팀에 대한 그 평가랄까 이런 거는 역사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도 여쭤보고 싶고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캐릭터 하면 저는 최고라는 이 인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지던 그 헤어록이었습니다. 네. 일단은요, 그 43명인데 그 위계 질서는 아주 확실히 한 거예요. 위계 질서는. 그 치부가 여기 대장이잖아요. 대장이니까 이 사람의 말은 뭐 절대적인 거예요. 명령은. 그래서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끝까지 포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바다에서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거의 본능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겠죠. 뭐 조금 잘못하면 다 그냥 빠져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조금 중심을 조금 잡아주잖아요. 뭐 그냥 누구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이런 그 바다에서 대한척으로 살아남은 것이 그 제주에서 거기까지 흘러가려면 그 굉장히 멀잖아요. 먼데 거기까지 살아나서 60까지 단 것만 해도 그래서 아까 뭐 10명 가면은 6, 7명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근데 살아남은 게 다행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육지에 닿고서는 이제 위기 질서를 더 세게 잡고 치부는 무언가를 계속 증명을 해야지만 자기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증명을 하려고 이제 굉장히 애쓰죠. 증명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글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증명을 하는 게 중국서도 필요했고 조선 와서도 이제 필요했을 거예요. 조선 와서도.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개인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표류당하고 어쩌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표류기로서는 최고의 그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알려졌고 일본서도 강행이 됐대. 일본에서도 읽혀지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찬탄을 했을 거예요. 야, 그거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모아가지고서 그 또 개인적인 삶 자체도 약간 비극적이잖아요. 나중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 사화에 그 말에 들어가서. 근데 표류는 굉장히 많았어요. 표류는. 이 중국, 조선, 일본, 류교, 특히 요거는 그 표류가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정해진 그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뭐라 하면은 잘 보호해가지고 그날에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나라도 그걸 위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흘러간 조선의 어부들도 일본에서 다 보내줬고, 조선에 흘러온 일본 어부들도 조선에서 다 보내줬고, 이 전통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표류 송환에 관한 절차 및 이런 것들은 각 나라가 이미 다 구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례가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도 일정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네. 상당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도주의적이네요. 많이 돌려주는데 그런 운도 좋았고 능력도 좋아서 살아남았는데 어, 그 정치적인 화만은 피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예. 좀 아이러니컬한데, 그래서 퓨리에 얽힌 재미나는 일화들도 많아요. 이건 일본에 간 한국의 어부들이 퓨리에 가지고 갔는데, 일본에서 계속
지금으로 말하면 사시미 뭐 이런 것만 주니까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사시미가 아니라 밥이 필요하다고 뭐 들고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음식이 날라가서 불만 털어놓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피어리맨 송환이라.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슈의 박물관을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아까 허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루블 박물관의 그 주차장 그쪽을 만들었던 화교 출신의 분이 만들어서 그 나라를 문화대혁명 때도 있을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활동한 사람들인데 활성한 분인데 이제 사회가 정상이 되니까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바쳤어요. 그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이 소슈라는 게 일본하고 관계가 있는 게 일본 사람들도 이 소슈에 대해서 굉장한 환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1940년 일본이 이 중국을 침략을 하고 그리고 그 일본의 파시즘이 점점 이렇게 강도가 높아졌을 때 진화의 밤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이항란이라는 일본 사람인데 중국 사람처럼 유명한 아주 그 역사적인 그런 여성 배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 책으로도 나왔거든. 야마구치 요시코라고. 그 사람이 나온 영화에서 소슈 야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전쟁 후에는 조금 약간 타부시 됐다가 제 그 지도 교수가 같이 이제 가라오케를 노래방에 갔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파시즘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향수 같은 게. 그래서 그게 소슈 야곡이라 지금 찾아보면 그리고 테레사 텐이라는 대만 가수도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아이러니한 것에 탄생한 우리가 아까 그 메모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던 게 제 아버지가 대학에 계시면서 굉장히 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교부하고 이렇게 그때는 문교부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일기가 딱 나와가지고 제 아버님이 그 위기를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모니 일기니 이거는 어떨 때 굉장히 힘이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 봐도 홍장원 씨의 메모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쓰는 작업들 이런 게 우리의 생존하고 좀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중국 사람이 그 박물관을 진 거는 기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전부 적어서. 아주 성공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기 그 자신을 투입해가지고서 적어서 아주 바쳤어요. 중국에. 자기 고향에. 채팅으로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자료 보니까 엄청 이쁘고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중국적이고 그래서 그분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마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 건축가인데 그분의 해안 및 희망 및 능력이 전부 이렇게 다 녹아들어 있는 왠지 거기에 있으면은 희망도 보이고 그리고 가슴이 찡한 부분도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루블 박물관 그쪽도 그렇게 짓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경계를 넘어가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의외로 참 많아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잘 인식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좀 힘이 나죠. 이 중국에서 대학 중에 가장 아름다운 대학이 그 샤먼 대학이거든요. 샤먼.
샤먼역인데 그 캠퍼스 굉장히 아름다워요. 건물도 아름다운데 그게 왜 이렇게 아름답냐면은 그 전부 그 가난해가지고 밖에 나간 사람들이 밖에서 장사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기부해서 만든대요. 이게 기부해서 건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뜻이 거기 반영이 돼가지고 그 옛날 건물이고 막 그런데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저기 보존이 되고 그런 거죠. 놀랐어요. 아주 아름다운 동네예요. 음. 그래서 후코가 미셸 후코의 연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연구가 메인스트림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의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쏟았는데 그 아우트로 그 사회에서 그 탈락된 사람들 외곽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보면서 사회 전체가 보일 수 있고 메인스트림에서 보지 않았던 시각들이 이렇게 다시 보여진 부분들. 근데 외구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구도 그리고 그 지금은 조폭이 꽤 메인스트림이 됐지만 그 조폭들, 깡패들 아주 그 협작분들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왜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참 재미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특히 조폭의 부인들의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일본에. 고쿠도 노 츠마타치 해가지고 저는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지금 한국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 다시 좀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네. 다 돼서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호영 선생님 말씀 더 질문은 네. 많겠지만 나중에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네네. 다음 3월 2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